배터리가 어디까지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은 세 군데로 쪼개서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조금 나오시고. 자, 우리 중3 통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중3 통계를 시작을 하면 중3 통계에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1번은 대표값이에요. 대표값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수학 성적의 대표값이 뭐냐 이거야. 대표값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평균이죠. 그 다음 중앙값이 있어요. 가운데 값이 되겠죠. 세 번째는 최빈값이 있어요. 얘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어지는 삼포도예요. 이 삼포도가 뭐냐 이거죠. 삼포도가 뭐였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들어가는데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A반 평균이 70점이래요. 대표값이 되겠죠. B반 평균도 70점이래요. 내가 이 사실밖에 몰라요.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 A반 수학도 평균이 70이고 B반 수학도 평균이 70이면 A반이나 B반이나 좀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A반 평균이 70이에요. 그래서 내가 A반 수업에 들어가 봤어. 그래서 디테일한 그 별량을 보니까 30명이 있는데 30명 수학 점수가 69, 70, 71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전부 다 30명이. 이런 반은 강약이가 정말 좋아요. 센으로 비유하자면 센 그 상을 못 풀고요. C스텝 손도 못 풀고요. 적당히 뭐 대표 유형 그 정도라 풀 수 있겠죠. 근데 B반도 평균이 70이에요. 그래서 B반을 들어서 수업을 하려고 봤더니 어머 30명이 있는데 100점이 15, 40점이 15이에요. 어쨌든 평균은 70이에요. 즉 평균으로 표현되는 대표값은 그 반에 나머지 별량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싶으냐 이거야. A반 평균 70, B반 평균 70은 알겠지만 이 반 아이들이 각각 30명씩 있는데 30명의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거든. 즉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 삼포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포도랑 어떤 집단에서 별량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중3 때 배웠죠. 그러면 그 A반이든 B반이든 30명이 수학시험을 봐서 별량이 각각 30개씩이 있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1번 뭐를 공부했었느냐? 편차를 공부했었어요. 중3 때 배운 편차를 기억하십니까? 편차는 별량에서 빼기 평균을 한 게 편차예요. 별량에서 빼기 평균을 한 게 편차가 되는 거지. 그런데 중3 때 이 편차에는 아주 지독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반 학생이 5명이 있는데요. 수학 점수 시험을 봤어요. 어떤 새끼는 10점을 받았고 어떤 새끼는 20점, 어떤 놈은 30점, 어떤 놈은 40점, 어떤 놈은 50점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반 아이들이 수학 점수를 받은 거예요. 평균을 구해보라 그러니까 평균은 30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편차, 도대체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 편차를 구해보니까 얘는 이 공식에 의하면 편차가 마이너스 20,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0, 얘는 10, 얘는 20 이렇게 돼요. 그렇죠? 편차를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편차는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나머지 점수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유일한 딜레마가 뭐냐면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30명 각각 30명의 수학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야. A반은 평균이 70이야. 그런데 애들이 69, 70, 70이니까 오밀조밀하게 있잖아. B반 평균은 70이야. 그런데 15명이 100점, 15명이 40점. 이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A반은 별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거를 사용하려면 편차를 써야 되는데 유일한 딜레마 편차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 마이너스를 없애보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은 마이너스 2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수학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없앨까? 절대값을 씌워도 마이너스는 없어지고요. 제곱을 해도 없어져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수학하시는 분들이 편차를 제곱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인 놈은 400, 플러스 20인 놈도 400. 평균을 기준으로 400만큼 떨어졌다. 원래 편차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이지만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를 없애자 이거지. 그러니까 400, 이 새끼는 100, 이 새끼는 0, 이 새끼는 100이잖아. 그치? 즉 편차의 제곱이 400인 건 100보다 400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 말은 무엇이냐? 평균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죠. 오케이. 마이너스를 없애었어. 그럼 편차 제곱을 이렇게 구해놓고 그 계산을 어떻게 했었냐면 편차 제곱을 한 것들을 싹 다 더했죠. 얘를 뭘로 나눴느냐? 전체 도수로 나눴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예를 들면 편차 제곱의 합은 1000이에요. 인원은 5명이겠죠. 그래서 그 숫자가 뭐가 나왔어요? 200이 나왔어요. 편차 제곱의 합을 전체 도수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삼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값은 분산이죠. 저는 중상포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삼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분산이에요. 이 분산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중3 과정에서는 편차 제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편차가 마이너스가 있어서 뭘 계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편차를 합하면 전부 다 0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자. 절대값이냐 제곱이냐?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제곱을 합시다. 이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서 전체 도수로 나눠봅시다. 그거를 분산이라고 하고 이 캐릭터는 200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분산이 200, 분산이 300, 분산이 20, 분산이 5, 10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중3이든 고3이든 통계는 닥치고 계산이나 잘해 이거를 요구하지 분산이 200인 상태에서 분산이 300인 두 좌표를 비교하시오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대학 과정이에요. 통계학과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똑같아요. 너네 이거 공식 외우니? 그럼 분산 좀 구해봐. 이거를 물어보지. 절대로 뭐 분산이 300이 어떻고 200이 어떻고 분산이 10이 어떻고 각 뭐 자료들을 비교하시고 이런 문제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문과는 통계는 대박이에요. 통계에서 틀리는 애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원래 통계가 제일 쉬워. 그래서 분산을 뭐라고 하느냐? 편차 제곱의 합을 전체 도수로 나눕니다. 이거는 중3 과정의 분산이에요. 그러면 고3 과정의 분산은 이 식을 해석을 좀 다르게 해요. 그러면 고3에서 분산은 어떻게 하느냐? 봐봐. 우리 3명의 몸무게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해봐. 그럼 우리 3명 몸무게의 평균이 되겠지. 우리 3명 키를 셋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해봐. 그럼 우리 키의 평균이 될 거야. 우리 3명의 영어 점수를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해봐. 영어 점수의 평균이 될 거야. 뭐를 싹 다 더한 다음 전체 인원으로 나눠봐. 그럼 평균이 되겠지. 그치? 몸무게를 싹 다 더한 다음 전체 인원으로 나눠봐. 몸무게의 평균. 우리 3명의 키를 싹 다 더한 다음 3명으로 나눠봐. 키의 평균일 거야. 그치?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서 전체 인원으로 나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분산은 얘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식인데요. 해석이 조금 달라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오케이?
식은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 건데 얘는 중3식, 얘는 고3식. 저희는 앞으로 분산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몸무게를 싹 다 더한 다음 나누기상 몸무게의 평균. 키를 싹 다 더한 다음 나누기상 우리 세 명의 키의 평균. 편차를 싹 다 더해서 나누기상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겠다 이거죠. 때로는 이 분산값이 너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돈 같은 걸로도 갖고 있는 돈 얼마냐? 넌 100만 원, 나는 100만 원. 그거 제곱해봐. 오우씨, 100만 원의 제곱이 얼마야? 편차가 마이너스 100만 원일 텐데 그 제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산이 너무 커지는 걸 대비해서 루트 분산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보편적으로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쓰고 분산은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것도 시그마 아니에요? 얘는 대문자. 이것도 시그마 아니에요? 얘는 소문자. 오케이? 얘는 합을 뜻하는 거고요. 얘는 표준 편차를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 대표값, 상포도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성질인데 옛날에는 중상과정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중상과정에서 빠지면서 되게 재수없는 게 고상과정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선을요구가 없나요? 선을요구가 가장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5명이래요. 걔가 X1, X2, X3, X4, X5 제가 5명의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수학 시험 점수들이에요. 이거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평균이 M, 분산을 구해보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를 앞으로 표편이라고 쓰겠습니다. 표편이 시그마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험을 이렇게 봐왔는데 어머나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요. 점수가 올랐어요. 전부 다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느냐? X1 플러스 B점, X2 플러스 B점, X3 다 똑같이 B점씩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B점이? 다 전부 다 B점씩 올랐어요. 소연아, 얘 평균을 M으로 표현하면 얘 평균이 어떻게 될까? 이거의 평균이 M이야. 그럼 이거의 평균은? 그렇게 되겠지. 전부 다 B점씩 올랐잖아요. 위에 거의 평균이 M이라면 밑에 거의 평균은 M 플러스 B예요. 그렇죠? 오케이?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식? 분산은 바뀌지 않아. 너 그거 이해되니? 왜냐면 우리 애가 3명인데 10점, 20점, 30점을 맞았다고 치자. 3명이 평균이 20점이잖아. 편차를 해보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제곱해서 계산이 될 거야. 근데 10점, 20점, 30점 맞았던 애들이 이번 시험을 잘 봐서 50점, 60점, 70점을 각각 40점씩 오른 거야. 다 50점, 60점, 70점을 맞으면 평균이 60이잖아. 그럼 편차가 마이너스 10, 편차가 플러스 10에서 계산하면 똑같을 거야. 즉 일정하게 점수가 올랐어. 무슨 말이냐? 저보다 플러스 B점씩 올랐으면 분산은 바뀌지 않고요. 표준 편차도 바뀌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엔 일정한 비율로 올랐어요. 이게 옛날에 중상과정에 있었거든. 근데 중상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럼 고상과정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상과정에도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더 웃긴 건 시험에는 나와요.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시험 점수가 일정한 비율로 왔어요. AX1, AX2, AX3, AX4, AX5 이렇게 됐어요. 소연아, 이거 평균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될 거야. 이거 학교에서 배우셨네? 배운 적을 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원아, 이거 분산이 어떻게 되냐? 네? 아니에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나요? 잘 봐봐. 여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서 요거의 평균이 M이잖아요. 그쵸? 그럼 편차부터 구해볼까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라 그랬잖아요.
x1 마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제곱을 싹 다 이렇게 더해서 나누기 5 하는 게 분산일 거예요. 그쵸? 얘를 한번 해볼까? 얘를 하게 되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래요. 그러면 am 마이너스 ax1에서 am을 이렇게 뺀 게 편차고 얘가 편차의 제곱이라도 이렇게 돼서 나누기 5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 a로 묶어서 제곱으로 빼면 a 제곱에 x1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나누기 5가. 그쵸? 전부 다 뭘로 묶이겠어요? a 제곱으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 분산은 a 제곱 시그마 제곱이에요. 원래 있는 분산에 곱하기 a가 다 되어 있으면 이 앞에 a 제곱이 달라붙어야 돼요. 왜? 편차를 할 때 별량에서 평균 빼잖아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이 편차의 제곱이잖아요. a를 묶어서 제곱 달고 나오면 전부 다 a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얘 표준 편차는 a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애들이 이번에 또 시험을 봤는데 ax1 플러스 b에 ax2 플러스 b 더 이상 적기가 귀찮아서 같은 원리로 ax5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면 지원아 얘 평균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am 플러스 b. 수연아 얘 분산은 어떻게 될까? 빙고. 표준 편차는 a 시그마 이렇게. 오케이? 아 이게 중3 때 사라지면 고3이라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선을려고는 2문제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어. 그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야 나도 하는데 다 해야 돼 이거. 이게 당연히 오해하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 모든 문제 이게 다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인데 얘는 필기를 좀 해놓으시죠.